왜 국민들이 이렇게 화가 날 것 같아요? 저는 이 사건 맡은 변호사로서 법률적인 쟁점 이외에 다른 거에 대해서 제가 잘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전략을 짜고 나오신 거죠. 그러니까 머리 좋은 분들이 머리를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정의와 진실을 위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좋은 머리 10분의 1이라도 좀 써보세요. 강한 자, 힘 있는 자, 기득권 있는 자의 편에 쓰지 마시고. 저는 기득권 있는 자의 편을 든 것이 아니고 헌법과 법률에 모든 국민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그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한 사람에 따라서 법률적인 조언을 했을 뿐입니다. 예, 그렇게 잘 살아보세요. 그냥 인천 주라고 원래 안 주려고 그랬는데 얘들이 보더니 또 형님 그냥 한 김에 우리도 주세요 또 그래갖고 거기서 3개 뺏겼어. 그래갖고 이거 관련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입장문으로 다 밝혔잖아요. 입장문으로 다 밝혔고 그렇다면은 이정근이 그 송 대표의 보좌관한테 문자 뭐 전달했음 네.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분석하지 않나. 색하지 않나. 예, 그냥 제 발로 들어오신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준표 우리 당의 중진이시지만 아직 지금 뭐 정치하시고 지자체장인데 상임 고문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렇게 이제 지자체장을 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원칙에 맞지 않는다 이런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공감대가 있어서 거의 대부분 찬성했습니까? 예. 반대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홍준표 대표 시절에 대변인도 하고 그래가지고 관계가 나쁘지 않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에 오히려 모든 게 이제 MBC 때문인 게 뭘 또 MBC야 또. 그 백분 토론회가 특집해가지고 홍준표 대표 나가가지고 뭐 대통령이 정치 초보라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했잖아요. 좌파 방송 가가지고 좌파들이랑 어울려가지고.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5시 정치회의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입니다. 또 금요일 싫다고 할 거죠? 아니 주말 동안 정의원분들 못 뵐 생각하니까 기분이 그래요? 좋지가 않습니다. 알았어요. 네. 좋아요. 네, 좋습니다. 믿어줄게요. 자, 미국 정보당국의 도청 의혹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도청 정황이 담긴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의자가 오늘 체포가 됐죠. 네, 맞습니다. 21살 공군 주방위군 소속의 일병으로 밝혀졌습니다. 자기 과시 욕구가 주된 동기였을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언론들은 이 군인이 통신망 보호와 관련된 직무를 맡고 있어서 고급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러시아 등 제3국이 기획한 사건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우리 대통령실이 위조라고 너무 빨리 단정 지은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지금도 이제 영상에 나가고 있습니다만 네. 체포 장면이 아예 생중계가 네. 좀 됐었잖아요. 자, 대통령실이 조금 전에 입장을 밝혔는데 제가 이제 메모를 막 해서 나왔는데 아직은 전체적인 실상이 파악되지 않은 것 같다. 또 우리 언론도 국익, 그러니까 나라의 좀 입장, 나라의 이익을 생각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좀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오늘도 정치권의 공방은 아주 뜨거웠죠. 그렇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죽하면 미국에서 한국 대통령이 사건을 축소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겠냐고 비판했습니다. 미국과의 공동조사 요구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반면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은 미국이 비공개 해명과 사과를 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도청 의혹 동맹국들 중에 항의하는 나라가 한 나라도 없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자,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은 윤 대통령 지지율이 좀 떨어졌는데 네. 외교 문제, 특히 이제 도청 의혹에 대한 정부 대응이 영향을 미친 걸로 보이죠. 네,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긍정 평가가 지난주보다 4%포인트 네, 하락하면서 이거네요. 27%를 기록했는데요. 30% 선이 무너진 건 5개월 만인데 부정평가 이후로는 외교 문제가 1위로 꼽혔습니다. 역시 대통령실이 조금 전에 입장을 내놨는데요. 네. 민심의 귀를 열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입장을 내놨다고 합니다. 자, 정치권 소식을 짚어보면 아까 영상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홍준표 시장의 상임고문직 해촉을 놓고 지금 이제 당내 논란이 뜨겁잖아요. 네. 어제 이제 홍 시장이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는데 오늘 분위기를 보면은 조금 이제 톤 다운된 그런 기류도 엿보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홍 시장이 오늘 SNS를 통해서 어제 있었던 기분 나쁜 일은 불쾌한 과거로 묻겠다고 말한 겁니다.
김기현 대표를 향해서 되지도 않을 사람을 밀어서 대표 만들어놨더니 뒤통수나 친다고 힐난한 글도 삭제했는데요. 다만 평생 몸에 밴 살피고 엿보는 버릇을 쉽게 버릴 수 있을까라며 김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5.18 발언 등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김재원 최고위원이 오늘 광주를 찾았네요. 네, 김재원 최고위원은 오늘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방명록에 깊이 사과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적었는데요. 하지만 당내 분위기는 썩 좋지가 않습니다. 김웅 의원은 34일 만에 하는 사과가 진심 어린 사과겠느냐고 했는데요. 당내에서는 김 최고위원이 곧 열릴 윤리위에서 중징계를 받을 걸로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민주당은 이른바 돈봉투 수사로 좀 시끌시끌하잖아요. 네. 송영길 대표가 빨리 들어와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도 나왔는데 오늘도 참 뉴스가 많습니다. 들어갈게요. 네. 네, 오늘 회의는 류 실장 박마커, 유채커 조멘토 백반장, 김현숙 수어통역사 그리고 정치부의 예청자 정혜연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백반장, 정혜연들 네. 의견 잘 챙길 거죠? 네, 그럼요. 네, 오늘 응답하라 주제는 뭡니까? 네, 오늘 응답하라 주제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상임 고문직에서 해촉됐습니다. 어제 다정회에서도 전해드린 소식이죠.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볼 예정인데요. 유튜브에 정치부 회의 실시간을 검색하시면 댓글 보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뉴스가 많고요. 또 정혜연들 의견은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울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 회의 출발하겠습니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후보 캠프를 중심으로 돈봉투가 오갔다는 의혹, 그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의 강제 수사 선상에 오른 사람들의 육성이 계속 공개되면서 민주당에서도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내년 총선 때 더 큰 악재로 작용하기 전에 송영길 전 대표가 귀국해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관련 내용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5시 하면 다정회 정의원들의 뉴스 큐레이터 울체커입니다. 금요일의 뉴스픽 5 바로 들어갑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돈전대 파문, 광폭행보, 공포에 시달릴 것, 지옥철 벗어나나, 서비스 종료로 가져왔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픽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부터 시작해봅니다. 당시 당대표에는 송영길, 홍영표, 우원식 세 후보가 도전했고 송 후보가 3수 끝에 당선됐습니다. 초반엔 무게파를 앞세운 송 후보가 대세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지만요. 친문계 지지를 받는 홍영표 후보가 맹추격했는데요. 그 결과 송 후보 0.59%포인트 차이로 신승을 거뒀습니다. 제가 어떤 특별한 계파 찬스가 없이 정말 독자적으로 이걸 이겨낸 거 아니겠습니까? 송영길의 당선은 이 민주당이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 철학이 이 민주당에도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정말 과정은 공정했을까요? 검찰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당시 홍영표 의원의 거센 추격 때문에 송영길 캠프에선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윤 의원이 국회의원들의 기존 지지세를 유지하기 위해 의원들에게 돈을 뿌릴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강내구 당시 감사한테 돈을 마련하라고 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이 점은 윤관석 의원의 압수수색 영장에도 명시가 돼 있는데요. 하지만 윤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죠. 저희 JTBC 보도를 통해 본인의 육성이 처음 공개됐을 때도 다른 상황에서 다른 취지로 한 말인데 마치 봉투를 전달한 것처럼 왜곡됐다고 했습니다. 당의 다른 분들에게도 조금 접촉한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다 사실과 다르다는 건가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한 거죠. 전당대회 2년 전에 발생한 거를 이제 와서 아무런 근거 없이 수사하는 것은 야당 탄압이고 국면 전환력 기획 수사에 불과합니다. 저는 그런 취지의 발언한 적이 없습니다. 어디지? 전원회의가? 여기고. 그렇다면 어제 추가로 공개된 녹음 파일의 맥락을 좀 따져보겠습니다. 당시 전당대회는 5월 2일에 열렸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전인 2021년 4월 25일 강내구 감사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과의 통화에서 윤 의원에게 꼭 돈을 전달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틀 뒤 이 전 부총장은 실제로 여의도 한 중식당 앞에서 윤 의원을 만났습니다. 어디세요 지금? 제가 잠깐 뵈야 돼서. 나는 지금
여기 앞에 에서 의원들하고 약속이 있어서 나가는 중인데 앞으로 앞에서 와요. 앞에서 잠깐 봬요. 예. 이 전 부총장은 윤 의원에게 직접 돈을 전달했다고 강조합니다. 윤관석은 오늘 만나서 그거 줬고 봉투 10개로 만들었더만. 그리고 다음 날 윤 의원은 이 전 부총장과의 통화에서 오늘 빨리 추가로 봉투가 필요하다. 그래야 회관을 돌아다니면서 만나서 처리한다고 하는데요. 봉투를 더 줘야 할 의원들의 실명도 거론합니다. 그래서 그치. 우리 하여튼 이나 이나 이 둘은 또 호남이잖아. 거기 해야 돼, 아니, 오빠. 아이, 오빠, 호남은 해야 돼. 그래서 나는 인천 둘하고 원래 안 주려고 그랬는데 얘들이 보더니 또 형님 예약하는 게 우리도 주세요. 어떻게 거기서 3개 뺏겼어. 그래갖고 원래 계획에 없던 의원들도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돈 봉투를 건넸다는 뜻이죠. 이 의원들은 실제 전대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도운 걸로 파악되는데요. 더욱이 앞서 윤 의원과 이 전 부총장 대화에서 등장하는 호남, 당시 치열한 경쟁 속에 송 전 대표의 든든한 뒷배였습니다. 당 안팎에선 송 전 대표의 당선 이유를 이 삼수에 따른 동정론 그리고 호남권 지지세로 봤죠. 이렇게 의원들에게 공을 들인 이유, 보통 현역 의원들은 본인 지역구의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 당원들의 표를 끌어올 수 있는 동원력을 가진 셈이죠. 그리고 이들은 당원 관리가 가능한 원외 인사들까지도 관리해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성만 의원이 등장합니다. 한 3테이블 정도 하면 12명이면 충분하잖아. 사실은 그날 100만 원씩이라도 봉투 하나씩 만들어주면 좋은데 한 돈 1,000만 원만 줘라. 그럼 이렇게 그날 그럼 100만 원씩만이라도 봉투에 넣어서 그냥 조용히 주고 싶다. 지역 당원들을 관리하는 당내 인사들에게 조용히 돈 봉투를 나눠주자고 논의한 겁니다. 그런데 회의 하루 전 이 전 부총장에게 해당 자금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인물은 이성만 의원입니다. 돈 내가 내일 주면 안 돼? 내일? 오전 10시에 갈 테니까. 네, 윤관석, 이성만, 이정근, 강래구 이렇게 4사람의 육성이 줄줄이 공개되자 민주당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조홍천 의원은 안 믿을 수도 없고 황망할 따름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지도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박홍근, 투톱은 어제와 오늘 관련해서 말을 아끼고 있고요. 소위 지도부 스피커로 통하는 최고위원들도 오늘 아침 회의에서 관련 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찬대 최고위원만 이렇게 말했을 뿐입니다. 검찰이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의아합니다. 대통령실 도청 의혹이 불거지자마자 갑자기 2년 전 일을 빌미로 압수수색한 점도 그렇고 검찰이 제공했을 가능성이 높은 녹취 파일이 당일 방송을 통해 보도된 점도 검찰의 저의를 의심하게 됩니다. 윤석열 검찰이 그동안 보여온 편파적이고 비정상적인 수사 행태를 보면 이런 의심을 거두기 더욱 어렵습니다. 네, 그도 그럴 게 돈 봉투를 준 사람도 문제지만 받은 사람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당법 50조에 따르면 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검찰 수사선상에 오를 민주당 인사, 현역 의원만 10명 이상이고 이 모두 합치면 70여 명까지 늘어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형 악재가 아닐 수 없는데요. 따라서 송영길 전 대표가 2012년 박희태 전 의장처럼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송 전 대표 지금 프랑스 파리에 방문 연구 교수로 체류 중인데요. 한 언론과 만나서는 내가 상황을 잘 모른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송 전 대표가 직접 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 오늘 저녁 저희 뉴스룸에서 보도할 예정입니다. 근데 오늘 이성만은 내가 우리 이정근 위원장을 주고 갈게. 송영길 의원한테만 말해줘 이러더라고. 저는 그냥 제 발로 들어오신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그게 좀 더 당당하지 않을까. 지금 당에서도 차라리 당이 먼저 좀 선제적으로 진상조사 나서는 건 어떠냐 이런 조언이 있는데 오히려 그게 낫겠죠. 국민적 신망을 회복을 하려면. 두 번째 픽은 광폭 행보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오늘 대전을 방문했습니다. 사회복지관에서 빨래방 봉사활동을 한 뒤 이 독거노인을 방문해 선물을 증정했고요. 마지막엔 태평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윤 대통령의 넥타이를 100원 경매에 기부도 했습니다.
하나가 너무 예쁘고요. 텔레비에서 많이 보던 건데. 가격에 텔레비에서 많이 하셨어요. 네. 좋은 가격에 많이 잘해주세요. 네. 영광입니다. 김 여사의 외부 독자 일정은 오늘로 벌써 나흘 연속입니다. 일정 중에는 김 여사의 독자 메시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백다일 반장이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은 개식용 금지 발언 외에도요. 납북자, 억류자 가족들을 만나 위로하는 자리에선 납치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에 강하게 해야 한다 이런 말도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는데요. 이런 발언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건희 여사가 납북자, 억류자 가족 만났는데요. 가족들 위로하다 이런 얘기했어요. 납치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에 강하게 해야 한다. 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네, 이런 예를 들어본 적이 없고요. 선을 넘으신 발언인 것 같고요. 저는 이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김 여사의 최근 공개 일정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윤 대통령의 일정에도 자주 동행하고는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번 달 오늘까지 14일이 지났는데 언론에 노출된 일정만 10개를 소화했습니다. 코바나 콘텐츠 협찬 의혹이 무혐의로 종결되면서 이 사법 리스크를 어느 정도 덜어낸 가운데 윤 대통령의 집권 2년 차를 맞아서 영부인 활동을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야권에선 윤 대통령보다도 도드라지는 게 문제라는 비판을 이어가고 있죠. 물론 영부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지만은 대통령을 제끼고 자꾸 이렇게 화보나 모든 것에 활동을 하신다고 하면은 김건희 대통령, 윤석열 영부람 소리가 나온다니까요. 부의원이 누군지 아세요? 부의원이 김건희 여사, 부의2가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사진 뉴스도 이런 논란을 더 키우는 중입니다. 이 사진 뉴스,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일정을 대통령실에서 전속 촬영해서 공개하는 건데요. 저도 오늘 이 해당 페이지를 직접 둘러보니까요. 실제로 김 여사 사진이 많았습니다. 야권에서는 특히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일정 사진을 문제 삼고 있는데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속 사진사였던 장철영 씨의 이야기입니다. 일단 행사를 가기 전에 이 행사를 무엇을 위한 목적의 행사인지 정확하게 판단을 먼저 해야 됩니다. 행사의 목적. 네, 목적을 먼저 알고 가야 되고 그리고 이 행사를 어떤 국민한테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지를 파악하고 도대체 이거는 개인 SNS 홍보용 사진도 아니고 뭘 알리자는 건지 뭘 홍보하자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 일정에 동행했을 경우에도 김 여사의 단독샷은 빠지지 않는데요.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첫 롤콜을 한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서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김 여사가 눈물을 훔치는 사진, 물론 올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초 단위로 담은 듯한 사진이 연달아 올라온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과유불급이란 말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다른 일정들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야권의 공세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에서 시구한 날 왜 빨대로 빠는 모습은 왜 김건희 여사가 빨대로 뭘 빨고 있는지 이런 걸 왜 대통령실에서 보도하죠?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누구를 대통령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누가 VIP1이고 누가 VIP2입니까? 김건희 여사는요, 민간인입니다. 민간인을 한 번 더 확실하게 규지시켜 드립니다. 네, 오늘의 세 번째 픽, 공포에 시달릴 것입니다. 북한이 화성 18형 시험 발사를 단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북한 주장에 따르면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고각 발사했다고 처음으로 공개한 건데요. 이 발사 현장에는 김정은 위원장과 딸 김주애, 이설주 여사와 김여정 부부장이 총 출동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발사 결과에 만족해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적들에게 더욱 분명한 안보 위기를 체감시키고 부질없는 사고와 망동을 단념할 때까지 시종 치명적이며 공세적인 대응을 가하여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게 할 것이며 반드시 불가 극복의 위협에 직면하게 만들어 잘못된 저들의 선택에 대하여 후회하고 절망에 빠지게 할 것이라고 확언하셨습니다.
네, 액체 연료와 달리 주입 시간이 필요 없는 고체 연료는요, 이 공격 징후를 사전에 탐지해 선제 타격으로 무력화하는 킬체인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한테는 위협적인데요. 국방부는 체계 개발 완성까지는 추가적인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수준으로 평가한다면서 이런 우려는 기우라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다음 픽은 지옥철 벗어나나입니다. 출퇴근 시간대 혼잡으로 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는 김포 골드라인 소식인데요. 지난해에는 이태원 참사가 떠오른다는 승객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임신 중이다 보니까 오히려 그 일을 보고 나서 더욱더 저한테 공포로 와닿더라고요. 내부 상황이 굉장히 정말 발 디딜 틈이 없다라는 말이 정말 딱 맞고. 네, 정부가 오늘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는데요. 국토부에서는 이 서울까지 전용 차로로 이어지는 무제한 셔틀버스를 투입하기로 했고요.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과 김포 강남 간 GTX 개통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네, 마지막 픽은 서비스 종료입니다. 한 달에 도둑 신청만 1,000만 명에 달하던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 누누TV가 오늘 0시로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이 경찰의 집중 수사와 정부의 접속 경로 차단에도 우회 서비스를 이어왔는데요. 경찰이 미국 인터폴과의 협력으로 수사망을 좁히자 결국 항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불법 자금 의혹이 확산되고 있고요. 지금 녹취록 또 압수수색 영장 내용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송영길 의원이 지금 프랑스 파리에 있는데 검찰이 부르기 전에 빨리 들어와야 한다라는 조응천 의원의 또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국민의힘 역시 지금 이제 공세를 펴고 있잖아요. 오늘 김기현 대표도 송영길 대표가 귀국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당 대표 후보로 뛰인 사람이 자기 핵심 측근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른다고 하는 건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송 전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개인 일탈을 언급한 점도 꼬집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후보로 뛴 사람이 자기 핵심 측근 그리고 당선된 다음에 사무총장을 사무부총장으로 시킨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른다. 그거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 아니겠습니까? 네, 하태경 의원도 이정근 전 부총장 개인만의 문제라고 하기에는 너무 구체적인 상황들이 지금 확인되고 있다면서 김 대표와 같은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으로서는 잘 대응하면 신구 물갈이, 즉 인적 쇄신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도 말을 했는데요. 이번 의혹에서 이름이 나오는 사람들 어차피 공천이 어려울 테니 공천을 안 주고 잘 정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가 적극적인 외부 활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아까 이제 유채커가 소개를 했는데 어제 이제 저희가 이제 응답하라 다정에서 다뤘던 내용이죠. 김건희 여사가 정부 임기 내에 개식용 금지를 종식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고 또 민주당이 어제 화답하는 그런 입장을 내놨잖아요. 국민의힘이 오늘 아예 법안을 발의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태영호 최고위원이 대표 발의했는데요. 이 개나 고양이를 도살 처리해서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동물학대 금지 규정을 위반해서 유죄 확정 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은 동물 사육을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태 의원은 소관부서인 농식품부에 대책 마련도 주문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이미 이 개식용 문제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 중입니다. 이 개식용 문제를 종식하기 위한 로드맵을 논의하는 위원회인데요. 김인중 차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동물보호단체와 개를 키우는 사람들 사이에 의견차가 좀 커서 합의가 쉽지는 않다. 윤 대통령 임기 내 결론 도출이 가능하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유채커 오늘의 원픽은 어떤 걸로 잡았어요? 네, 오늘의 원픽입니다. 민주당 돈전대 파문 일파만파. 당내에서도 송영길 귀국해 조사받아라. 기밀 문건을 유출한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21살 주 방위군 소속 일병이었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유출된 문서가 아니라 유출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문건 유출의 파장을 축소하려는 듯한 모습인데요. 미 수사당국의 초점도 문건 유출 과정에 맞춰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관련 속보 정치 인사이드에서 짚어봅니다. 미국 수사당국이 기밀 문건을 유출한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중무장한 FBI 요원들이 장갑차까지 동원해서 체포에 나선 모습
마치 영화처럼 생중계가 됐는데요. 반바지 차림으로 순순히 체포에 응한 용의자, 21살의 주방위군 일병이었습니다. Today, the Justice Department arrested Jack Douglas Teixeira in connection with an investigation into alleged unauthorized removal, retention, and transmission of classified national defense information. Teixeira is an employee of the United States Air Force National Guard. 미군 간부도 아닌 하급 병사가 1급 기밀을 유출했다라 미군의 기밀 취급 시스템에 구멍이 뚫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미 국방부는 젊은 군인을 신뢰하는 게 군의 본질이다 이렇게 해명을 내놨습니다. 계급보다는 직무 연관성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신뢰의 결과 문서 유출이었죠. 더욱이 주방위군의 일병이 민감한 외교 정보까지 열람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미 국방부 이번 사건이 터진 뒤 조용히 1급 기밀 접근권을 축소했다고 합니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기밀 유출과 관련해서 말을 아껴왔는데요. 용의자가 체포되기 직전 첫 입장을 밝혔습니다. I'm not concerned about the leakages, and I'm concerned that it happens, but there's nothing contemporaneous that I'm aware of that is of great consequence. 문건이 유출된 것 자체가 문제지 내용은 별게 아니라는 뉘앙스를 풍겼는데요. 이번에 유출된 기밀 문건,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과 달리 주요 동맹국들의 민감한 문제가 담겨 있다는 평가죠. 더욱이 도청은 그냥 지나갈 사항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미 백악관의 입장은 의외로 당당한데요. 미국이 동맹국을 염탐했느냐에 대해선 입을 다물면서도 국가 안보는 강조를 했습니다. We have to do what we need to do to protect our national security, and we'll continue to do those things going forward. 필요한 일은 해야만 한다. 도청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걸까요? 미국의 별일 아닌 것처럼 넘어갈 수 있는 이유, 도청을 당한 나라들에서 아직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있죠. 우리 대통령실은 대부분이 위조다. 오히려 미국을 감싸고 나섰는데요.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악의를 가지고 했다는 정황은 지금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선의의 도청도 있느냐, 여야를 떠나 쓴소리가 쏟아졌죠. 애초에 선한 의도의 도감청이라는 게 있는 겁니까?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죠. 정부 고위 당국자가 다시 설명을 내놨습니다. 본말이 전도돼 왜곡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미국이 도청을 했다는 확정적 단서는 없다. 따라서 미국이 악의적이라고 해석될 행동을 안 한 것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 정부, 미국 정부의 조사 결과를 기다린다는 입장이죠. 지금 우리 정부에 확정적 단서가 있을 리 만무합니다. 굳이 나서 선인이 악인이 논할 필요가 있을까요? 더욱이 우리나라는 국가안보실이 털렸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나 영국이 이를 부인했잖아요. 네. 근데 정보의 종류가 등급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안보실이 틀린 거고요. 탑시크릿이라고 되어 있거든. TS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다른 국가에서 틀린 정보의 수준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민주당은 정부가 궤변으로 미국의 도청 의혹을 은폐하려고 한다 이렇게 날을 세웠는데요. 주권 국가로서 한미 공동조사를 요구해야 한다 촉구를 했습니다. 침묵으로 인정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실의 터무니없는 위조, 날조의 주장은 거짓말 해명일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뺨 맞은 사람이 뺨 때린 사람에게 뺨 때린 적 없다고 말해달라고 애걸복걸이라도 하실 요량입니까? 미국 언론에서 한국 대통령이 사건을 축소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겠습니까? 최소한의 자존심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권 국가로서 당당하게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미국 정부의 공식 사과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의 공동조사 요구도 검토해야 합니다. 주요 외신들, 한국 대통령과 정부가 미 국방부 문건 유출을 축소하려 한다. 잇따라 보도를 했죠. 왜 이런 이야기까지 들으며 자존심을 구기냐는 겁니다.
한미 공동조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정부가 문건 내용의 사실 여부를 가려주면 될 일 아니냐라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유출된 문건 중에 뭐는 팩트고 뭐는 아니다 이러면 우리가 국가 기밀을 다 공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NCND로 가는 거예요. 부인도 안 하고 시인도 안 하고. 대한민국 도청됐다는 내용, 지금 공개된 내용만 보면 사실은 대한민국 정부에게 불리한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안보실장과 외교비서관이 미국이 이런 요청을 한다면 어떡할 거냐는 가정하에서 일종의 연구를 한 토론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정부의 불리한 내용이 아니다라. 글쎄요, 두 사람의 토론 내용 중엔 폴란드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지원하는 방안도 담겨 있었죠.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에 옮겨진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한국과 함께 무기와 포탄 조달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포탄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확인해드리거나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지원하는 문제,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입니다. Но сейчас нам известно, что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приняла решение поставлять оружие и боеприпасы на Украину. Это будет разрушать наши отношения.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늘 인도적인, 약간 평화적인 지원을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해왔고 살상 무기라든가 이런 것은 공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기밀문건 유출로 불거진 도청 논란, 단순하게 접근할 문제는 아닌 듯한데요. 그래서 더더욱 첫 단추가 아쉽다는 지적입니다. 첫 단추를 완전히 잘못했거든요. 네. 이걸 항의까지 안 하더라도 최소한 미국의 해명을 기다리겠다. 딱 요말때만 하고 미국의 움직임을 봤었어야죠. 그걸 미국보다 앞장서서 우리가 무슨 다 변호를 해주고. 도청 논란에 대한 정부 대응, 국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56.2%가 미국에 강하게 항의해야 한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물밑에서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답변은 39%였습니다. 현재 정부의 대응 방식과 국민 여론, 거리가 좀 있는 듯하죠.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 국정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긍정평가가 지난주보다 4%포인트 하락하면서 27%를 기록했는데요. 30% 선이 무너진 건 5개월 만입니다. 국민들이 꼽은 부정평가 이유, 외교가 28%로 1위였습니다.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대선 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으로 마무리합니다. 국제사회에서 활발한 스킨십과 당당한 외교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격을 올리겠다. 네, 자 미국의 도청 의혹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이제 대통령실이 입장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지금 이제 속보로 좀 얘기를 하면요. 일단 우리가 너무 이제 저자세를 보이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논란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관련해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도청 실상에 대한 파악이 끝나면 미국의 합당한 해명을 요구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고요. 오늘 이제 미국이 용의자를 체포를 했습니다. 아까 이제 조멘토가 관련된 속보를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실 관계자가 정보 유출은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아직까지는 전체적 실상이 파악되지 않은 것 같다라는 그런 입장을 내놨고 지금 공개된 한국 관련 내용 중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정확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그런 입장을 계속해서 내놨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마도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불편한 좀 심경을 드러낸 것 같은데 언론의 자유가 국익과 부딪히는 경우라면은 자국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게 옳은 길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 이제 20%대로 이제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민심의 귀를 열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또 대통령실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자, 앞서 이제 대통령실은 도청 의혹은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이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고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오늘 조금 전에 나온 이제 대통령실 입장도 얘기했는데 워싱턴에서 정부 고위 당국자가 또 브리핑을 했는데 기존의 대통령실 설명하고는 또 약간 미묘하게 맥락이 다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가 워싱턴에서 워싱턴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도 감청이 없었다고 정부가 확정을 하는 건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요. 정부도 확정하지 않았다고 답을 했습니다. 우리도 아직 알 수 없다면서 여러 가지를 알아보고 있다라고 한 겁니다.
미국의 도청 가능성도 열어둔 건데요. 미국의 조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근거도 없이 도청은 없었다고 주장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네. 자, 오늘 미국이 이제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거의가 아니라 생중계가 됐죠. 체포 장면이 생중계가 됐고 어제 류정아 실장이 워싱턴 포스트 단독 보도라고 하면서 소개했던 바로 그 내용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바로 그 내용입니다. 네, 바로 그 내용이죠. 자, 미국이 현재 어떻게 알았어요, 유 실장은? 좀 많이 제 취미가 외신 보는 거여가지고 외신 보는 보다 것도 취미예요? 보니까 네, 취미가 알게 너무 됐습니다. 많은 것 네. 같습니다. 아니 보통 이제 워싱턴 포스트나 이런 뉴욕타임스 기사를 보기는 보는데 이게 바쁠 텐데 어떻게 그런 것까지도 다 챙겼어요? 어제는 약간 국제 상황실로 좀 진행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좀 했습니다. 알았어요. 아유, 뭐 얼굴에 아주 잘난 체하는 기색이 역력하네요. 네, 자, 미국이 현재 이제 수사를 진행 중인데 미국 측에서 이번 도청 논란과 관련해서 따로 언급은 없었다고 합니까? 네, 고위 당국자는 미국 정부 인사들이 동맹에게 큰 누를 범한 것 같다면서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 미안한 기색이 역력했다고 전했는데요. 다만 도청을 인정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앞두고 한국에서 왈가왈부하는 여러 가지 분위기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번 유출된 문서의 내용, 조금 전에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국 관련 내용은 좀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그런 설명을 내놓긴 했습니다만 일단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지원하는 내용이 그 문서의 핵심이었잖아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혹시 관련 내용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고위 당국자는 정상회담에서 의제로 올릴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난 수개월 동안 한미 양국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본 방침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함이 없고요.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자유 수호를 위해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한다는 입장은 계속해서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도청 논란 영향 국정 지지율 30% 방어선 뚫려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류정아 실장의 국회 상황실입니다. 당 상임 고문직에서 해촉된 홍준표 대구시장, 뒤통수 친다, 괘씸하다 이렇게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비판했었는데요. 오늘은 나를 밟고 지도력을 회복할 수 있다면 기꺼이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톤을 낮췄습니다. 당내에선 이번 조치로 꼰대당 이미지가 더 강해졌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국회 상황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특정 목회자가 억지를 부리는 것에 불과한 발언에 대해 일일이 언급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 당 정신이 어떤 특정 목회자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궤변입니다. 그동안 수차례 자중을 촉구했음에도 오히려 당 내외에서 이를 증폭시키는 듯한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정 목회자가 국민의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당 지도부가 그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이 말이나 될 법한 일입니까? 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최근 당을 어지럽힌 사람들로 이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을 꼽았습니다. 당 밖에서 불필요한 논쟁을 일으키는 이런 사람보다는 당 내에서 그 논쟁을 키우는 사람을 우선 정리한다는 생각이었을까요? 읍참마속해야 한다는 당 안팎의 요구에 내린 김 대표의 결단, 홍 시장의 당 상임고문직 해촉이었습니다. 관례를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상임고문의 경우에 현직 정치인으로 활동하거나 현직 지자체장으로 활동하거나 이런 분은 안 계신 것이 그동안의 관리였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정상화시킨 겁니다. 네, 그런데 홍 시장이 당 상임고문이 된 것 지난해 10월입니다. 당 상임고문이 될 때부터 이미 시장 신분이었다는 건데요. 관례만 따지자면 오히려 명예직이라고 할 수 있는 상임고문을 해촉한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상임고문으로서 홍 시장 소위 스펙이 차고 넘친다는 평가인데요. 상임고문이라는 건 명예직에 가까운 것이고 당의 대선 후보를 한 차례 지내고 당대표를 2번 지냈으면 이런 사람 없거든요. 이런 이력 가진 분은 박근혜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네, 이미 총선 모드로 들어선 이 정치권에서는 중도층의 표심을 잡는 게 관건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당대표가 강경 보수 이미지 대신에 쓴소리하는 사람을 정리한 것, 중도층에게는 이 조심해야 할 꼰대당 이미지를 오히려 강화시켰다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요.
잘 참고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지금 최대의 총선 전략이란 말이에요. 이 당의 꼰대 이미지를 벗어내는 거. 근데 지금 이거는 전화 끊는 분이나 뭐 저기 그거를 못 참는 분이나 계속 나온 게 이제 꼰대당이라는 이미지죠. 네, 이 상임고문 해촉에 대해서 가장 크게 반발한 사람 다름 아닌 홍 시장 본인입니다. 김 대표를 향해서 엉뚱한 데 화풀이를 한다. 또 이참에 욕설 목사 상임고문으로 위촉을 해라. 그리고 이 제정신으로 당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거냐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요. 어제까지는 오히려 더 왕성하게 의견 개진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되지도 않을 사람을 당대표 만들어놨더니 느닷없이 뒤통수나 친다. 그리고 비열한 짓이다. 괘씸하다. 이런 말까지 이제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그런데 이 글은 이후에 삭제를 했는데요. 오늘은 이 김 대표를 향해서 이걸로, 즉 본인을 해촉한 걸로 지도력을 회복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어제보다는 톤이 조금 낮아진 듯합니다. 나를 밟고 넘어가서 지도력을 회복할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 밑거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평생 몸에 배인 살피고 엿보는 그 버릇을 쉽게 버릴 수가 있을까요? 어제 있었던 기분 나쁜 일은 불쾌한 과거로 묻겠습니다. 당과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 개인 한 사람과의 문제에 불과하니까요. 네, 이 확전을 자제한 셈인데 이 문제는 김 대표가 홍 시장에게 사실상의 징계성 해촉을 하면서요. 오히려 목사 전광훈 씨의 편을 들어준 것처럼 이런 모양새가 돼버린 겁니다. 당 안팎에서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전문 홍답이지. 국민들은 정광훈 자를 거냐라고 물었는데 김기현 대표가 홍준표를 잘랐죠. 정광훈에 대해서 물었는데 홍준표로 답한 아주 좀 이상한 상황이 됐고 메시지 관리에 실패를 한 거죠. 저는 어떤 경우에도 그 국민의힘에서 정광훈 목사의 파워를 이겨낼 수 없을 것이다.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했는데 옳은 말 지적한 홍준표 시장을 상임 고문에서 해촉시켜 버렸잖아요. 그래서 파워 게임에서 완전히. 네, 전 씨는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죠. 현실적으로 징계성 조치를 하기 어렵다는 게 당 지도부의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씨의 영향력을 차단할 수 있는, 즉 손절할 수 있는 방법 정 없는 것 아닌 듯한데요. 정광훈이 추천한 당원들은 정광훈 당이 있거든요. 무슨 자유통일당인가? 이중당적자는 불법입니다. 정당법에. 최고 1년형까지 처벌받을 수 있어요. 이중당적은 불법이고 처벌받을 수 있다는 그런 문자를 보낸다거나 그래서 이중당적을 정리할 수 있도록. 네, 이 논란을 정리할 책임, 화살은 다시 김 대표에게 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김 대표를 대하는 두 사람의 태도는 확연하게 다르죠. 개인 감정이 좀 작용을 한 걸까요? 김기현 대표님은 이제 지나간 디디 얘기를 하자면 저한테 전화를 와서 목사님, 하여튼 목사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그래서 몇 번 전화를 와서 당대표가 당을 잘 이끌고 있으면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이저리 눈치만 보고 그래가지고 무슨 당대표를 하시겠다고 그러는지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 했어요. 네, 과거 김 대표가 전 씨를 추켜 세웠던 말도 다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 폐악한 정권, 독재 정권을 향해 외치는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가 저런 정광훈 목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네, 목사 전광훈 씨의 말이 애초에 논란이 됐던 건 김재원 최고위원의 설화 때문이었죠. 김 대표는 최근 윤리위원장을 임명하면서 정비에 나섰는데 김재원 최고위원도 징계를 하게 될까요? 어려울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여기서도 김 대표의 과거 발언이 소환이 됐습니다. 전광훈 목사에 대해 가지고 이사야 같은 선지자라고 하신 분이 이제 김기현 대표거든요. 저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실제 징계 들어가게 되면은 서로가 서로 멱살 잡을 그런 상황이라 봅니다. 정광훈으로 천하통일이랑 정광훈은 이사야 같은 선지자다랑 어떤 게 더 심각해 보이십니까? 네, 게다가 이 설화에 휩싸였던 최고위원이 김 최고위원만 있는 것도 아니죠. 누구를 어떻게 징계할지 형평성을 따지다 보면 당 지도부가 다시 비상대책위가 돼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재원 의원만 다루고 그분들이 얘기는 그냥 덮어둔다면은 또 하나의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형량이 적고 큰 건 야종의 문제고 경종을 찾아내는 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야지 한 사람 것만 뽑아서 하는 거는 또 하나의 문제를 만든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실도 김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진위를 알기는 좀 어렵지만요. 이런 상황에서 이 홍 시장에 대한 징계성 조치 역시 대통령실의 입김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의혹이 여야를 막론하고 나왔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 홍 시장의 상임고문 해촉이요. 나경원 저출산위 부위원장이 해임됐던 사례와 좀 비슷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윤 대통령을 겨냥해서 그럴 거면 당대표 하시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김 대표는 홍 시장과 개인적 관계가 나쁘지 않다고도 덧붙였는데 야당 관계자 발언까지 들어보시죠. 김기현 대표가 했을 리가 없죠. 제가 김기현 대표는 사실 판사과인데 중재형이고 이렇게 협상형이라는 얘기가 많지 이걸 이렇게 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김기현 대표가 홍준표 대표 시절에 대변인도 하고 그래가지고 관계가 나쁘지 않고요. 김기현 대표가 독자적으로 했다. 이건 삼척동자도 믿지 않죠. 그거야 지금 현재 국민의힘 모든 사항은 대통령으로부터 나오지 김기현 대표로부터 나온다는 생각을 하는 국민이 있나요? 네, 홍 시장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 대통령을 언급하는 부분 거칠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상대 진영의 동의까지 이끌어냈던 이 발언이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 국민들이 정치력이 없는 대통령을 뽑았어요. 노련한 정치력이 있는 사람은 다 제치고 정치력이 없는 대통령을 뽑았어요. 그런데 정치력이 없는 대통령을 다 뽑아놔 놓고 왜 그 탓을 하느냐요. 동의합니다. 그래. 네, 당내에서는 이른바 윤심 반영 혹은 용산 입김설을 차단하고 나섰습니다. 홍 시장 상임고문 해촉은 김기현 대표의 결단이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저도 한번 체크해봤는데 저는 작용 안 했고 김기현 대표의 독자적인 결정이에요. 홍 시장님 그 지난번에 제주도 해운대 일광수산 가서 분위기 좋았어요. 저도 있었고 윤 대통령 계시고 홍 시장님 맞은편에 앉아가지고 홍 시장님 말씀 제일 많이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김 대표가 홍 시장의 영향력 차단에 나선 진짜 이유는 뭘까요? 당내에서는 이 당의 핵심 지지층이 모여 있는 이 TK 지역의 민심을 다지기 위해서 일종의 신호를 주는 거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최근 당 지도부를 향한 홍 시장의 비판, 당이 용산의 눈치를 봐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도 있었지만요. 당 지도부가 불출마 선언을 해야 한다, 물갈이 공천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으로도 이어졌었죠. 물갈이 공천 이러는데 지도부에 입성한 사람들이 입에 달고 다니는 게 뭡니까? 물갈이 공천 맞겠다고 해서 압도적으로 당선되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총선을 치르려면 물갈이 공천을 해야 되는데 물갈이 공천을 하려면 본인이 불출마 선언을 해야 돼요. 네, 김기현 대표는 오늘 서울에 있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을 찾아서요. 박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를 만드신 지도자라면서 과보다 공이 훨씬 많으신 분이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오늘 방문은 다음 주 대구 달성군에 있는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의 사저 방문을 앞두고 이루어졌는데요. 홍 시장 해촉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을 피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루셨던 한강의 기적, 그걸 정말 발전적으로 전개해서 우리 정치도 좀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상임고문 해촉 관련해서 대표님이 화풀이를 하셨다. 그 정도 하시죠. 그렇습니까? 네, 총선을 1년 앞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재정비가 시급한 상황인데요. 징계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김재원 최고위원은 오늘 광주 5.18 모욕을 비공개로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관련 소식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홍준표 시장 상임고문 해촉에 꼰대당 이미지 강화, 목사 전광훈 씨, 김재원 최고위원은 윤심 영향 있었나 설왕설래. 네, 자 홍준표 시장이 오늘 그 현장 탐방을 하면서 기자들과 좀 만나서 몇 마디 얘기를 한 내용이 조금 전에 들어왔는데 아까 이제 백분 토론에서 지난번 백분 토론 저도 봤는데 그 정치 초보라는 그런 좀 발언을 많이 했잖아요. 정치력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아까 이제 유 실장도 그 발언 내용을 소개를 했었는데 기자들이 혹시 이제 뭐 그 발언이 해촉에 영향을 준 거 아니냐라는 그런 취지의 좀 질문들을 많이 했고 홍준표 시장은 정치 초보, 그러니까 정치력이 없다는 그 사실 자체는 팩트는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해석을 좀 달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력이 있는 대통령에 질려서 국민들이 법대로 해달라고 윤 대통령을 뽑은 것이다. 이렇게 재해석을 내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일 회담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또 김기현 대표가 본인을 해촉한 데 대해서 이런 걸로 대표 지도력이 회복이 된다면은 자기가 감수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렇다고 지도력이 회복되겠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또 했다고 하네요. 네, 자 조금 전에 기자들과 만나서 한 발언을 소개를 했고요. 끝낼 때 아까 이제 류정환 실장이 얘기했습니다만 오늘 김재원 최고위원이 광주를 비공개로 방문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논란의 발언 때문에 공개 활동을 중단하고 있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오늘 오전 광주 5.18 묘역을 비공개로 참배했다고 합니다. 방명록에는 광주 시민의 아픔과 민주 영령님들의 희생을 늘 기억하겠다. 깊이 사과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이렇게 썼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앞서 제주 4.3 공원도 참배했던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일부 언론과의 통화에서 개인적으로 다녀온 거다 자숙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김 최고위원은 5.18 정신을 헌법에 넣겠다는 건 불가능하다. 나도 반대한다고 말을 했고요. 또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조금 격이 낮은 기념일 혹은 추모일이라고 말했다가 설화에 휩싸인 바가 있습니다. 네. 자, 민주당 소식 간단히 좀 짚어보면요. 앞서 이제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지금 이제 당이 뒤숭숭하다는 얘기는 저희가 그 뉴스픽에서 얘기를 해봤고요.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오늘 속보가 좀 있습니다. 오늘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했던 발언에 대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에 오늘도 나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대표는 격주로 지금 금요일에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데요. 서울중앙지검 앞은 그 지지난주처럼 이 대표 지지자와 반대자가 몰려들어서 오늘도 아주 소란스러웠습니다. 이 대표는 기자들의 질문에 말없이 들어갔습니다. 의원들과 관계자 압수수색 이후에 첫 공판에 오셨는데 자신에 대한 공격이고 2차 공격이라고 보시나요? 김문기 처장이 대표님께 칭찬받아서 자랑했다는 지수 나왔는데 네, 오늘 재판에서도 이 대표가 이 유동규 전 본부장과 직접 대면을 했는데요. 유 전 본부장은 재판에서 김문기 전 처장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직접 성남의 뜰 관련 보고를 했다가 칭찬을 받고 좋아하는 걸 들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김 전 처장이 민간개발 사와 부재소 특약, 즉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맺은 부분을 두고 굉장히 잘 처리했다라고 칭찬을 받고 제게 자랑을 했던 것이 생각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검찰은 오늘 대선 당시 이 대표 캠프 관계자가 김 전 처장 유족을 회유하려 했던 정황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습니다.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이 있은 2021년 12월에서 이 한두 달 뒤에 이유종 경기아트센터 사장이 김 전 처장 유족에게 이 가급적이면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를 좀 도와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런 내용을 김 전 처장의 부인에게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자, 홍준표 시장의 고문 해촉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지도부에서 그 논의를 할 때 반대가 없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최영호 최고위원은 상임 고문 해촉은 이 최고의 의결 사항이나 협의 사항이 아니고 당대표 직권으로 한 거라고 했는데요. 다만 김 대표가 최고위회의에서 이 사안을 협의해 왔을 때 반대 목소리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끈할 거란 건 다 예견했지만 지자체장이 이 상임 고문을 하는 건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이런 공감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최근 목사 전광훈 씨와 고소 고발전을 이어가고 있는 황교안 전 대표도 이 홍 시장 해촉은 최선책은 아니지만 차선책이라고 이 김기현 대표 손을 들어줬는데요. 다만 이 전 씨에 대해선 지난 총선에서 이 과도한 공천력을 했다는 주장을 다시 이어갔습니다. 본인 얘기가 아니고 예. 본인이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명단까지 전달하면서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많은 숫자를 요구를 했어요. 믿을 만한 본인의 사람이 우리 쪽의 사람에게 또 제게 직접 한 것도 아니에요. 사람에게 아예 그 명단까지 사람 이름까지 해가지고 과도한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네, 황 전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에서는 김기현 대표와 경쟁 관계였죠. 김 대표의 울산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퇴하라 공세를 펴기도 했었는데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김 대표를 돕겠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김 대표가 강조하는 민생을 최우선에 놓고 앞서 나가면 찌질이들은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 가지 부차적인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이런 취지로 풀이가 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의원들이 전부 다 밖으로 나가서 어려운 사람들 찾아다니고 그분들 이야기 듣고 그렇게 앞으로 튀어나가면
밑에 있는 찌질이들은 다 따라옵니다. 다른 뭐 여러 가지 말하는 사람들은 뭐 제가 찌질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은 하여튼 앞장서 나가면 됩니다. 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홍준표 해촉에 전광훈, 김재원은 윤심 영향 있었나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치부회의의 소통 시간 백반장입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봄철에는 알레르기, 결막염 같은 눈 건강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꽃가루나 미세먼지 때문에 안구 질환이 다른 때보다 더 잘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잘 치료받지 않으면 시력이 저하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충혈이나 이물감 같은 불편함이 느껴지시면 바로 병원에 가보시고요. 눈을 자주 비비는 것도 상처를 줄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봄철 눈 건강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통 주제는 홍준표 당 상임고문에서 해촉, 여러분의 생각은입니다. 먼저 다정회에서 미리 찾아본 댓글들 보겠습니다. 네, CS04님, 당 원로를 저렇게 대접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쓴소리 좀 한다고 이리저리 다 내치면 당에 누가 남아있겠냐라고 하셨습니다. MET님, 홍준표를 해촉하는 건 잘한 일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앙당 일에 수시로 감놔라 배놔라, 대구시장이나 잘 돌봐서 당의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정의원분들께서 실시간으로 올려주신 댓글들도 함께 보겠습니다. 김신우님, 쓴소리한 사람은 배척하고 막말로 당을 위험하게 만든 사람은 엄호하고 연포탕은 어디로 사라지고 라고 하셨습니다. 김경태님, 반대하는 의견이 해촉을 재촉한 느낌이 듭니다라고 하셨는데요. 국민의힘이 국민의 촉을 느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댓글 적어주신 정의원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간 이후로도 댓글로 많이 소통해주세요. 지금까지 응답하라 다정이었습니다. 백반장 수고 많았고요. 다음은 박준호 마커의 주민으로 갑니다. 청년층 표심 잡기에 나선 국민의힘이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을 전면에 내세웠죠. 88년생인 장 최고위원을 필두로 김병민 최고위원 등이 청년들과의 소통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는 MZ세대라는 단어부터 쓰지 말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박준호 마커가 주민에서 관련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호랑이 없는 골에 토끼가 왕노릇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 상황이 딱 그런데요. 김재원, 조수진, 태영호 최고위원이 차례로 구설에 오르면서 이 지도부의 위신이 떨어진 마당이죠. 그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예. 불가능하죠? 예,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그냥 저도 반대입니다. 4.3 사건의 장본인인 김일성 정권에 한때 몸담궜던 사람으로서 남아도는 쌀 문제가 굉장히 지금 가슴 아픈 현실 아닙니까? 밥 한 공기 다 키우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의를 한 거예요. 이들을 대신해 전면에 나선 이가 있습니다. 바로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인데요. 근래 들어 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출전하는 횟수가 부쩍 늘었습니다. 어제도 대야 공격수를 자처했죠. 보좌관 출신의 서울시의원 정진술 서울시의원이 성비위 의혹으로 민주당 원내대표직을 내려놓은 것도 모자라 아예 제명이 됐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님, 왜 침묵하십니까? 안민석 의원 아들의 학폭 관련 수사기관에 수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34.5%, 국회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7.9%, 둘 다 필요하다는 응답이 27.3%로 수사 또는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69%가 넘습니다. 대체 저를 언제 고소하십니까? 침묵하지 말고 책임지는 정치를 기대합니다.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과 이 안민석 의원을 동시에 저격을 했죠. 정 최고위원의 보좌관 출신 서울시의원의 성비위 의혹과 이 안 의원의 아들 학교 폭력 의혹을 겨냥한 겁니다. 특히 학폭 의혹은 자신이 며칠 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처음으로 언급했던 내용이죠. 한층 자신감이 뿜뿜하는 모습인데요. 장 최고위원이 자신감만 뿜뿜하는 게 아닙니다. 이른바
MG 부심도 뿜뿜하고 있는데요. 이 88년생인 장 최고위원, MG 세대로서 이 청년 최고위원이란 직함을 달고 있죠. 국민의힘 내에서 청년의 마음을 가장 잘 대변한 사람은 바로 자신이란 자부심이 있는데요. 최근 이딴 실언으로 한 달 동안 자숙 중인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공개 경고장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계속 청년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면 청년의 이름으로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민들과 청년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사람이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달 동안 자숙에 들어간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다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국민 눈높이에 맞을 때까지 진정성 있는 반성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장 최고위원의 이런 자신감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 지도부의 연이은 실책과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를 둘러싼 당 안팎의 내용으로 위기를 맞았죠.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자 이 국면 전환의 돌파구로 청년층 표심을 공략 중인데요. 작전명 MG 표심을 잡아라의 지휘관은 다름 아닌 장 최고위원입니다. 김기현 대표가 장 최고위원에게 특명을 내린 건데요. 장 최고위원의 파트너로는 그 다음 젊은 피인 배현진 조직부총장과 김병민 최고위원을 붙여줬습니다. 실제로 이 김 대표는 지난 10일 이 세 사람을 따로 불러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청년 정책위 강화를 주문했다고 합니다. 당내 1980년대생 지도부 인사들을 국민의힘 청년 정책을 이끌어갈 간판으로 내세우겠다는 생각인데요. 실제로 이 장 최고위원과 김 최고위원은 이 명을 받들어서 지난달 말 MZ세대 노조연합인 새로 고침 노동자협의회와 치맥회동을 열었습니다. 경산오일을 비롯한 정부의 여러 가지 근로자와 대화하는 공식 기구에 양대 노총의 목만 현재는 있습니다. 젊은 근로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 새로운 노조의 목도 다양한 이 정부와 근로자가 만나는 대화 기구의 새로 고침 협의회의 몫을 확대하겠다라는 제안과 약속도 드렸고요. 청년 당정대, 이 당과 정부와 대통령실이 청년들과 함께 모여 소통하는 자리를 뜻하는데요. 장 최고위원과 이 김 최고위원이 함께 주도하는 현장 방문형 간담회 느낌입니다. 장 최고위원은 청년층과의 접점을 넓히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제 두 번째 청년 당정대를 열었습니다. 이번엔 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층을 만났죠.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 등 노동 현안에 대해 얘기를 나눴는데요. 바쁜 시기에는 저희도 이제 자율적으로 할 일이 있으면은 야근을 하는 편이고, 생산직 같은 경우는 이제 납기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야근 수당을 받으면서 야근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연차를 쓰지 못하니까 저희는 계속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조업 현장에서는 오히려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근로시간 늘어나고 그러니까 수당이 더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마냥 나쁘게만 보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역시나 이게 제대로 지켜질까? 수당을 다 받을 수 있을까? 연차를 좀 편하게 쓸 수 있을까 하는 현실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논의를 단순히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공기업의 사무직 위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이 현장에 있는 제조업 근로자들 또 생산직 근로자들을 포함한 논의를 좀 더 확장시켜야 된다는 의미가 오늘 있는 것 같고, 당 내부에선 이 장 최고위원 중심의 청년층 공략을 못마땅하게 보는 이도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이 세대 포이론을 내세워 청년 표심 유입을 이끌었던 이준석 전 대표입니다. 이 전 대표, 이 한때는 장 최고위원과 호영호재하는 사이였지만 지난 전당대회를 계기로 완전히 갈라섰죠. 이 전 대표가 친 이준석계 후보들을 앞세워 이 장 최고위원의 과거 행적을 맹폭했기 때문인데요. 웹소설은 형식에 대한 거고요. 야설은 내용에 대한 거니까요. 웹소설로 야설을 쓴 것에 대한 이제 이야기인데 사실 그건 한번 휩쓸고 지나갔거든요. 현존하는 연예인, 특히 아이유, 이지은 씨의 이름을 그대로 차용을 하고 또 이지은 씨가 불렀던 좋은 날이라는 노래의 가사를 그대로 차용해가지고 그 사람을 특정한 후에 키스를 했다, 쓰다듬었다라는 정말 변태적 습성이 담겨있는 글을 가지고 판타지 소설로 좀 빙자하고 있습니다. 이기인 후보, 제발 부끄러운 줄 좀 아십시오. 저는 100% 허구인 판타지 소설을 썼고 이기인 후보가 교주처럼 모시는 이준석 씨는
본인의 성상납 의혹을 무마하려고 측근 보내서 7억 각서를 현실에서 썼습니다. 이 전 대표 이번에도 이 장 최고위원의 행보가 탐탁지 않았나 봅니다. 일단 이미 나이가 이제 40쯤인 사람들을 청년을 대표할 당이 얼굴로 내세운 것 자체가 별로라는 건데요. 나이 40 넘은 사람 무슨 그 이제 MZ 세대 지도부라고 전면을 내세운다는 건지. 저는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정치권에서 정치인들은 자기가 안 늙는다고 착각해요. 저는 자각을 해요. 저도 나이 39이고 그래서 제가 당 대표할 때부터 저 청년자 들어가는 거 진짜 하기 싫어했거든요. 특히 이 전 대표는 이 청년층 마음을 잡고 싶으면 일단 이 MZ 세대라는 용어부터 쓰지 말라고 충고했는데요. 그러니까 10대부터 40대까지 한데 아우르는 근본 없는 표현이라고 일침을 놨습니다. MZ라는 단어를 버리라고 제가 그렇게 노래 불렀거든요. MZ 세대가 뭐 40대까지 포괄하는 단어인데 뭐 10대부터 40대까지 포괄하는 단어인데 저는 이 근본 없는 MZ라는 단어부터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민지라고 하잖아요. 민지.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린 거. 맞아요, 민지. 맞아요, 류민지로. 맞아요, 류민지. 그 민지라는 게 대선 때 민지에게 연락이 왔어. 그 영상 때문에. 야, 민지가 해달라는데 한번 좀 해보자. 같이 하면 되잖아. 얼마나 젊은 세대에게 희화화됐는데 그걸 아직까지 붙들고 있다는 게 저는 아쉽습니다. 잠시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요. 이에 앞서 이 장 최고위원이 이 전 대표를 먼저 도발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 대표 윤석열 대통령과 사석에서는 어떤 호칭을 썼는지 공개했었죠. 저한테는 단 한 번도 말을 놓은 적이 없어요. 대통령이. 네, 저한테 항상 대표님. 근데 장예찬 이사장한테는 계속 이제 예찬아라고 하는 게 이제 많이 목되는 거.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저한테 이제 마음을 틀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장 최고위원, 미래를 얘기할 시점에 과거 얘기를 한다고 쏘아 붙였는데요. 자신한테 오면 이름을 불러주겠다고 비아냥댔습니다. 사석에서 저희가 이제 경선 출마하시기 전부터 이제 인연이 있었으니까 그런 거고,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꺼냈던데 2년도 더 지난 이야기를 지금 와서 비사 털어놓듯이 하는 게 미래를 이야기해야 할 정치인에게 올바른 태도인가. 많이 억울하셨으면 제가 대신 뭐 편하게 이름 불러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오십시오. 이 때문인지 이 전 대표가 오늘에야 응징에 나선 건데요. 이 장 최고위원에게 너나 잘하세요라고 되돌려줬습니다. 양두구육했더니 내가 개고기야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지성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제가 대통령한테 그러면 준서가 소리 듣고 싶어서 그 말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면은 장해찬 최고위원이 지성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자면 너나 잘하세요. 네, 장해찬 최고위원.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갈라선 80년대 정치인 이 장해찬과 이준석 두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춰봤습니다. 이 전 대표 왠지 앞으로 장 최고위원이 추진한 일마다 찬물을 끼얹을 것 같기도 한데요. 오늘 주빈 한마디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몸값 오른 장해찬, MG 공략 주도, 이준석, MG 단어부터 버려야. 네, 자 이준석 전 대표가 오늘 여러 사안에 대해서 두루 이야기를 했고요. 앞서 저희가 이제 국민의힘 상황에 대해서 이제 상황실에서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최근 이제 윤리위원장이 선임이 됐잖아요. 윤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황정근 변호사, 윤리위원장이 된 황정근 변호사를 향해서는 마실 물이 아니다. 이렇게 글쎄 이거 뭐 충고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표현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윤리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 조직인지를 저를 징계한답시고 완전히 재설정해버렸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윤리위원장으로 임명된 황정근 변호사를 향해서 아무래도 법조인계 인맥으로 어떻게 부탁을 해서 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독이 든 상배가 아니고 이건 그냥 마실 물이 아니다 이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어제 윤리위원장으로 황정근 변호사를 임명을 했잖아요. 네. 일단 어떤 분인지 아세요? 황정근 변호사가 어떤 분인지? 저랑 이제 가처분 때 이제 상대 측 변호사로 나왔던 분이니까. 그런데 이분이 뭐 제가 알기로는 경상북도 예천 출신이고 뭐 이러시기 때문에 어쨌든 당과 가까운 어떤 위치에서 여러 인사들과 교류했던 건 알겠으나 저는 윤리위원장 솔직히 말하면 아무도 안 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네. 윤리위원장 해가지고 지금 인생에 플러스 포인트 득점하기 되게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법조인계 인맥으로 이제 어떻게 부탁해서 하게 되신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독이 든 선배가 아니고 이건 그냥
마실 물이 아닙니다, 이거는. 네. 자, 앞서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이 광주를 비공개로 찾았다는 얘기를 상황실에서도 했습니다만 일단 윤리위원회가 이제 새로 구성이 되면 김재원 최고위원 문제를 아마 뭐 가장 먼저 논의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오고 당내에서는 중징계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분석은 있는데 이준석 전 대표도 관련해서 언급을 한 게 있죠. 네, 이 전 대표님 대통령실이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을 징계를 요구를 했다라는 이런 보도에 대해서 이준석 징계할 때도 대통령실에서 강한 의중이 있었던 것이냐, 사후적으로 체리 따봉 때문에 밝혀진 것이지만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된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럴 거면 이 대통령실이 당대표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다만 새로 구성된 윤리위가 이 김 최고위원을 징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내다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전광훈 목사와의 친분으로 이제 따져가지고 징계를 한다 그러면은 예. 전광훈 목사에 대해 가지고 이사야 같은 선지자라고 하신 분이 이제 김기현 대표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러면 징계 대상이 안 되느냐 바로 논란이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저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실제 징계 들어가게 되면은 서로가 서로 멱살 잡을 그런 상황이라 봅니다. 전광훈으로 천하통일이랑 전광훈은 이사야 같은 선지자다랑 어떤 게 더 심각해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걸 굳이 가리겠다고 한다면 말리지 않겠는데 한번 가려 보십시오 그러면. 네. 자,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그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청문회가 열렸잖아요. 여당의 불참 속에 반쪽으로 진행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야당 의원들만 청문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야당 의원들은 해당 사건을 권력형 학교 폭력으로 규정하면서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학생 사이의 학교 폭력 사건에 관해 검사인 가해 학생의 부모가 본인의 권력과 법 기술을 이용해서 처벌 확정을 막고 피해 학생에게 2, 3차 가해를 가한 사건이라고 규정을 했는데요. 검사의 권력이 작동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해당 사건의 심각성도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무소속 민영배 의원은 정 변호사는 가해자의 전학을 지연시켜서 심각한 2차 가해를 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민영이 민적서관고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피해 학생은 2018년 2월 12일 병결 처리 때부터 2019년까지 약 2년 동안 정상적으로 학교 수업을 받은 날이 딱 이틀에 불과했습니다. 유채거, 그러면은 청문회에 불참한 여당 의원들은 오늘 어떤 일정을 소화한 거예요? 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 주도의 청문회 개최에 반발해서 일제히 불참하고 장외 여론전을 펼쳤는데요. 이 기자회견을 열고 청문회에 불출석한 정순신 씨의 대처는 잘못됐다. 잘못을 꾸짖어 바로 잡아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면서도요. 정 씨 가족은 언론과 사회적 비난 속에서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목적은 학교폭력 근절과 대책 수립보다는 이 정순신 씨와 그 일가족을 불러 망신 주려는 데 있다고 반발했는데요. 정치권에 주어진 과제는 학폭 증가 원인을 찾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오늘 제목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찬 MZ세대 공약 주도 이준석 MZ 용어부터 버려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아까 유 실장 깜짝 등장했더라고요. 유민지로. 네, 자 오늘 정치보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왜 넣은 거죠, 그걸? 정신을 약간 놀리는 거 아니었어요? 정신을 차리라. 그래요? 네. 끝나고 얘기 좀 해야 되겠네요. 네. 네.